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의 부검이 사망 2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부검팀이 조금 전 부검을 마치고 현장을 떠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검은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이곳 터틀락 사원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 우리 부검팀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색 차량 2대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길을 통해서 빠져나가기도 했는데요. 우리 측은 어젯밤 입국한 국가수와 경찰 인력 6명이 참석을 했고, 캄보디아 측도 의사와 경찰 등 6명이 참석해서 합동 부검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경찰청은 2달 전인 8월쯤 숨진 박 씨에 대해 부검 결과 시신 훼손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곳 터틀락 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화장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숨지게 되면 이곳으로 옮겨져서 시신이 보관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 씨에 대한 시신 부검도 오늘 이곳 터틀락 사원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사망 원인이 오늘 바로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국내로 송환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수사당국은 유해를 신속하게 한국으로 송환해서 추가적인 약물 및 독극물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던 한국인들을 추가로 송환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최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한국인 10여 명을 체포했고, 구출한 2명은 곧 한국으로 송환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범죄 혐의가 짙은 10여 명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은 뒤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웬치에 있는 한국인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데요. 대략 1000여 명이 이곳 웬치에서 계속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80여 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방을 뒤쫓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범죄 조직원들이 대부분 도주했다는 소식을 김영민 기자가 지난주에 전해줬습니다. 추적이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현지 소식통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캄보디아 웬치에 있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지금은 라오스 그리고 골든 트라이앵글로 옮겨졌고, 이미 상당수가 그곳에 정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웬치를 다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육지로 국경을 몰래 넘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골든 트라이앵글은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태국의 국경선을 접하는 곳인데, 피싱이나 스캠 범죄뿐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곳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도 오늘 골든 트라이앵글은 지난해부터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허가 없는 방문과 체류, 취업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경주 에이펙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번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지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미국 쪽에서 몇몇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회동 가능성을 높이는 징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My friend. 반갑습니다.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트윗을 올린 지 32시간 만에 극적으로 성사된 회동. 하루 전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먼저 판문점을 찾았는데, 이때 북측과 접촉한 인물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당시 그의 보좌관이었던 케빈 김 현 미 국무부 부차관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어를 잘하는 케빈 김 부차관보가 판문점 북측 지역을 향해 한국어로 서한을 받으러 나오라고 소리쳤고, 북한에 반응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차관보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주한 미국 대사대리로 한국에 부임합니다. 트럼프 일기 북한 접촉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를 에이펙 직전 한국에 보내는 만큼 북미 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통일부가 에이펙 기간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미 CNN이 판문점 인근 카페를 방송용 스튜디오로 빌린 건 역시 북미 회동을 대비한 작업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의미 부여를 자제하면서도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유엔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은 북미 회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어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한 뒤 한 달 가까이 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여러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무엇이 내부 총질인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걸로 확인되는데 정작 장동혁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강경 보수를 끌어안으려는 무리수인데다 별 효과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강경 보수, 극우 보수 이런 분들을 껴안고 싶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줄타기 하는 것 같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면회 때 장 대표도 저도 울었다고 밝히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더 높아졌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해명 요구에 김민전 의원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내란도 내부에서 만들어진 뼈아픈 프레임이라고 답하면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배현진 의원은 우리 내부에서 만들었던 내부 총질론이야말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고 또 박정훈 의원은 과거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사건이야말로 내부 총질, 중대 범죄인 양 일키우는 게 누구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이후 대화가 격해지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만하자라는 글을 올리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당내 논란에 장 대표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장 대표의 접견을 두고 윤석열에 대한 맹종이고 극단적 극우 정치에 대한 광신이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지난 7월 특검이 김건희 씨 일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금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엔 경찰 간부들의 인사 정보가 담긴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그땐 압수하지 못했고 나중에 다시 영장을 받아 현장에 갔을 땐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일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모친 최연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도 포함됐는데 현장에 있는 금고 속에서 금거북이와 카드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인사를 청탁하며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금거북이와 윤 전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금고 안은 경찰 간부들의 프로필이 적힌 인사 관련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경찰 관계자의 인사 정보를 따로 파악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수사팀은 압수영장에 나온 금거북이만 우선 압수하고 이 전 위원장의 축하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은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현장을 찾았을 때 문건과 편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특검은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배용 전 위원장은 오늘 예정됐던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어제 저녁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응급실에 후송된 뒤 오늘 수술을 받았다며 회복되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딸의 학업과 태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훈육을 하던 도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5분쯤 이곳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10대 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고 과거 가정폭력 등 전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딸의 학업과 태도 문제로 평소에 자주 다투는 등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업 문제랑 훈육하는 과정에서 여기 약간 조금 오래전부터 지적이 좀 되어 왔어요. 경찰은 사건 당일에도 관련 문제로 훈육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송희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